안녕하십니까. 임재원 TV, 임재원의 논천하에서는 오늘 이 시간에 조금 교양적인 부분, 그죠? 우리가 일상을 떠나가지고 조금 힐링을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생각을 우주 공간으로 한번 넓혀보자 라는 취지에서 방송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냥 뭐 흥미 위주로, 그죠?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빅뱅이라든지 또 뭐 우주의 대폭발, 뭐 우리 천체에 있어서 블랙홀, 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감마선 폭발이라는 제목, 이 감마선 폭발이라는 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블랙홀이 형성되기 전에 막 블랙홀이 이제 형성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을 빨아당기면서 이 블랙홀이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감마선 폭발을 일으키죠. 그죠? 이런 폭발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앙에 이 검은 부분이 블랙홀이 되고, 여기 주변에 있는 여기가 먼지라든지 또는 물질, 위성 뭐 등등 이 주변에 이 마치 소용돌이처럼 이렇게 회전하는 물질이 있죠. 이것이 이쪽으로 쭉 빨려 들어가면서 이 질량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여기에서 빨려 들어가는 질량, 중력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는 질량이 한 곳에 집중되면서 에너지가 여기서 이 한계 에너지가 견디지를 못하면서 여기서 이 빛을 이렇게 쫙 이쪽으로 뿜어냅니다. 그죠? 이 감마선 폭발이라는 거거든요. 쭉 이렇게 이 에너지를 여기 높은 밀도 질량이 발생하면서 여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집중이 되면은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정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분출하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이 감마선이라는 건데, 이 감마선 폭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현상을 이렇게 쭉 이제 보면은 말이죠. 이 현상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폭발이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중심에 이렇게 폭발이 있다고 그러면은 보통 빛은 이렇게 양사방으로 흩어지잖아요. 그죠? 흩어져 야 된단 말이죠. 흩어져 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쫙, 마치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빛이 쫙 나가듯이, 이 헤드라이트 빛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분산이 되잖아요. 그죠? 분산이 되는데 왜 이렇게 쫙 한 방향으로 이렇게 쫙 흘러가느냐, 이 말이죠. 그런 데 대한 의구심을 한번 안 가져 보셨느냐,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럼 나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텅 비어 있는 저 공간에서 빛이 나가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쭉 직진으로 나간단 말이죠. 우리가 빛을 한 방향으로 이렇게 집중시키는 데는 반드시 어떤 도구가 필요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여기 전구가 있고 그죠? 이 빛을 발광하는 발광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앞쪽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빛을 지금 한번 모으려고 이렇게 집중시키려고 하면 여기 반사경을 달잖아요. 그죠? 헤드라이트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 빛이 발생된 이 빛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죠? 흘러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레이저광 같으면, 레이저광이 이제 빛이 나가면은 한 방향으로 쫙 이런 방향으로 흘러나갑니다. 그죠? 이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레이저 광선의 이 원리도 보면은 구조가 예를 든다면 루비 같은 경우에, 루비 레이저 같은 경우에 그 구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이 루비라고 그러는 이 막대 봉에다가 여기 반사경을 답니다. 반사경을 달고 여기도 반사경을 조금 달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이제 구멍을 딱 만들어 놨죠. 만들어 놓고 주변에 이 빛을 발생시키는 튜브가 있단 말이죠. 튜브 있고, 여기 또 주변에 또 반사경이 있습니다. 여기 빛이 발생된 빛이 엉뚱한 데로 다른 곳으로 분산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이 루비 쪽으로 집중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튜브에서 이 빛을 발생시키면은 이 빛이 루비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루비 속에 들어가서 여기서 레이저 광선이 발생되거든요. 레이저 광선이 발생된단 말이죠. 발생되어 가지고 이 빛이, 이 레이저 광선이라고 그러는 것은, 발생된 레이저 광선은 보통 빛은 이 파동이 각각 이 위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빛이 겹쳐지면은 빛이 그 힘이 약화가 된단 말이죠. 약화가 되는데, 이 레이저 광은 이 겹쳐지는 것이 없어. 이 정폭이 돼요. 이 같은 동일한 파장 위상의 이 루비에서 발생되는 이 빛이 동일한 위상, 파동, 일체의 모든 것이 그 위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루비에 비춰진 이 빛은 정폭이 되고 계속 정폭이 되죠. 정폭이 되면서 여기서 이쪽에 왔던 빛은 반사경에 의해서 반사되어서 이쪽으로 오면서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기에 이것을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서 이 빛이 계속 여기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이 빛이 이 강도, 그 빛의 세기가 강해집니다. 예, 그죠? 몇 배로 정폭이 되어 가지고 이쪽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레이저 광은 그 많은 빛의 양을 한 곳에 집중시켜 가지고 일정한 방향으로 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레이저 광이 나가면 굉장히 멀리 나가잖아요. 여기서 지구에서 달까지 레이저를 쏜다 하더라도 그 빛이 결코 약화되지 않는다. 이게 레이저 광이죠. 근데 이 빛이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흘러가는데도 이런 주변에 이런 장치를 해야 이 빛이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쏠 수 있다. 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쫙 쏜다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우주 공간에서는 이 감마선 이 폭발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사실은 아무런 장치가 없는데 왜 빛이 한 방향으로 그렇게 이 그림에서처럼 이 이미지에서처럼 이렇게 쫙 수십억 광년을 떨어진 지구에서 이 수십억 광년 밖에서 이런 감마선 폭발이 이런 방향의 이런 어떤 광선의 진로가 출발점에서 시작된 것이 수십억 광년 이후에 이 지구상에 도착해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관찰이 되느냐라는 얘기죠. 이게 분산이 되어 버리면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태양 같으면은 이 중심에 우리 태양 가까이 가면 엄청난 에너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지구에서 관찰하면은 이 태양이 그렇게 안 뜨겁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수십억 광년 밖의 이 감마선이 이 방향성이 딱 일정하기 때문에 수십억 광년이 떨어져도 이 지구에서 관찰하면은 굉장히 강한 광선으로 측정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 감마선이. 그것이 마치 레이저와 같다. 그런데 이 레이저 같은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왜 일어날까라는 얘기죠. 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기체 또는
이 주변에 이렇게 기체 물질들이 이렇게 회전하죠. 회전하는 이가 중앙에 블랙홀이 여기에 블랙홀이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쫙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죠? 이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 그냥 일어나니까 당연히 일어나는가 보다가 아니고, 이렇게 일어난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근데 이게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이전에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중력을 정의할 때 아인슈타인이 했던 그 가상 실험에서 그 엘리베이터 속에서의 광선의 흐름을 관찰했다라는 거죠. 거기서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구멍에서 이쪽에서 진입한 이 빛이 엘리베이터가 정지해 있을 때는 바로 여기 지점에 와서 도착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어떤 A라는 V라는 속도가 움직일 때, 가속도를 받을 때에 여기에 타고 있는 사람은 중력 효과를 느낀다. 그런데 중력 효과를 느끼는 이 관찰자가 이 빛의 그 흐름을 관찰했을 때 이 빛이 이렇게 커브를 그리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커브를 그리게 된다 라는 얘기죠. 여기서 아인슈타인은 추정하기를, 그 이론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추론해내기를, 이 빛은 즉 중력이라고 그러는 것은 시공의 커브다라고, 그지? 커브된, 시공에 의해서 구부러진 커브된 공간의 모습이다. 이 모습 때문에, 커브되어 있는 이 공간의 모습 때문에 중력 현상을 느끼게 된다라는 얘기죠. 중력은 어떤 특별한 힘이나 이 F, 그죠? 뉴턴이 얘기한 이 F나 어떤 이 힘이 아니라 커브된 시간에 의해서 커브된 공간의 모양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실제 힘이 아닌 가상의, 그죠? 착각에서 3차원 공간에서 바라보았을 때 나타나는 착각이다 라는 얘기죠. 그것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인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상대성 이론을 얘기하게 된 근본, 왜 빛을 가지고 이렇게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유도해냈는가 하면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빛이라는 것의 성질입니다. 이 빛의 성질은 우주 공간에서 절대 속도를 가지고 있다. 우주 공간에서 공간과 이 공간과 이 빛의 관계에서는 어떤 법칙이 있느냐 하면, 어떤 이치가 있느냐 하면은, 빛의 속도 약 30만 킬로라고 그러는 이 속도의 관계를 가진다. 공간과 빛의 관계는 이 작용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 빛이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알려졌다라는,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성질은 빛이 가지고 있는 공간에 대한 절대적인 그 어떤 상호 관계상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 빛이 어떤 방향을 바꾸고 이렇게 커브를 그린다라는 것은 상호 어떤 작용에 의해서, 빛과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이 빛이 구부러지는 것이 아니고, 이 빛이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는 것은 오직
공간, 이 공간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공간의 모양에 의해서만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공간의 모양에 의해서. 자, 그렇다면 이 재밌는 이 결론이 있죠. 이 렌즈가 있습니다. 그죠? 렌즈가 있으면 이 빛이 이렇게 통과되잖아요. 그죠? 통과되면 굴절이 되잖아요. 이 굴절이 되는 게 왜 굴절이 될까요? 어떤 이 빛과 어떤 이 물질 사이에 어떤 이 F라는 것이 작용해서 이것이 굴절이 될까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굴절이 된다라는 것은 이 공간의 커브, 이 물질 속에서 이 물질, 어떤 물질, 렌즈라든지 이 물질, 이 자체가 이 공간을 이렇게 커브를 시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물질은, 모든 물질은 공간을 휘게 한다. 예를 든다면 여기 공이 하나 있다. 또 여기 무엇 하나 있다. 돌멩이가 있다. 여기는 이 공간을 커브지게 만든다라는 얘기죠. 커브지게 만든다. 이 빛이 이렇게 이 굴절한다는 것은 어떤 힘, F에 의해서 끌어당겨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이런 일반 상대성 이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빛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어떤 물체가 빛의 속도에 이제 접근할 때에 이 c라고 그러는 이 속도에 수렴할 때, 그죠? 수렴할 때에 이 질량은 어떤 물체 v 속도로 달리는 이 물체가 이 속도가 c의 속도로 이제 이렇게 수렴한다, 그죠? 접근한다 라고 한다면은, 접근하고 한다고 그러면은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고 있냐? 이 속도가 증가하면은 이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질량이 점점 무거워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상대성 이론의 그 공식 mc 자성은 그죠? 1-v 자성 이거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식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식에 대한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의 식은 사실상 의미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빛의 속도로 달리면은 이 질량은 0에 가까워진다. 제로에 가까워진다. 어떤 물체가 빛의 속도로 달리기 시작하면은 그 물체는 0의 속도의 제로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0의 속도가 아니고 제로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빛이 이렇게 현재 지금 빛이 지금 어떤 광속으로 지금 어떤 물체가 어떤 물체가 광속으로 지금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달리기 시작하면 이것은 결국 어떤 C라는 속도에 도착하게 되면은 이 물체는 제로가 되어버린다. 무게가 제로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제로가 되면 뭡니까? 이게 파동이죠. 그죠? 파동으로 변해버린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석한다면은 질량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빛이라는 건 질량이 없기 때문에 이 F, 뉴턴의 말하는 이 F는 이렇고 ma라고 그러는 이 관계식이, 이 힘의 관계가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질량이 없어져 버리는데 파동하고는 어떠한 작용도 있을 수 없다. 단지 이 파동이 방향성을 바꾸는 것은 공간의 변동, 이 공간의 이 형태가 변했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빛을 관찰하면은
비트의 변동에 의해 가지고 빛은 언제나 30만 킬로를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린다고 그러는 이 절대 법칙과 빛은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그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 원칙을 염두에 둔다면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 가지고 중력은 커브된 공간이다, 시공에서 커브된 공간이라고 그러는 간단한 이론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맞아. 얘기는 그렇게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들어가죠. 근데 단지 우리가 관념상 이제 생각의 발상의 아인슈타인은 그것을 생각의 전환을 일찌감치 했던 것이고, 우리는 아직도 이 관념상 그 생각을 버릴 수가 없죠. 이 빛의 속도로 접근하면은 에너지가 증가하면 그리고 질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량과 이 빛의 속도와의 관계에서 질량이 빛의 속도에 접근하게 된다면은 결국 제로가 되어 버린다면은 결국은 속도가 빨라질 때에는 이 질량이 감소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감소한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질량이 정지되어 있을 때 속도가 줄어들면 질량이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또 역설적인 얘기가 나오죠. 그 반대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질량 현상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 질량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곧 공간의 축소에 의해 가지고 공간 자체가 만들어내는 현상이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 빛의 속도가 어떤 물질을 통과할 때에 속도가 느려졌다고 그러면은 질량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늘어났다가 다시 빨라졌다면 질량이 또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여기서 우리 일상 현상에서도 이 힉스 입자가 없이도 질량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든 이 빛의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저 감마선 폭발이 있어 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블랙홀이 형성되기 전에 여기 이제 감마선 폭발로 이 에너지가 이 중력 현상에 의해 가지고 뭡니까 기체화된 우주의 먼지가 한 곳으로 집중하면서 그죠,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그죠 집중이 되잖아요. 꽉 끌어 모여지면서 집중이 되면서 여기에 엄청난 질량이 형성되면서 여기가 에너지 밀도가 집중되기 때문에 여기에 한계점 폭발 한계점이 있죠. 질량이 집중되면은 그 공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질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계점에 도달하면은 에너지를 분출한단 말이죠. 그죠? 분출하게 되면은 이 빛이 발산이 되는 건데, 폭발이 일어나는 건데, 이렇게 중력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이 주변이 이렇게 이 에너지가 집중되잖아요. 집중되는 이 주변은 이래 타원같이 이렇게 원판같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집중하는 여기에서는 이쪽으로는 이 방향으로는 지금 빛이 나가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 감마선이 이렇게 직진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빛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되겠다라는 것은 어떤 힘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구상에서는 어떤 작용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있던 구조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한쪽 방향으로 만들 수 있었지만은 이 우주 공간에는 그런 구조가 없잖아요. 그죠? 그 구조가 없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렇다면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 이제 많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이 빛의 이쪽 분산 이렇게 이 방사되는 것, 양사방으로 퍼지는 걸 막는 작용을 하지 않느냐라고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상 그 아인슈타인의 그 전제 조건에 의한다면은 빛은 물질하고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죠. 그죠? 빛은 물질하고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럼 뭡니까? 공간의 구조에 의해서 작용한단 말이죠. 빛은 자체가 질량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직진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여기의 공간 구조가 말이죠. 이렇게 튜브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먼지가 이렇게 쫙 집중되면서 중력에 의해 가지고 빨려 들어가잖아요. 빨려 들어가는 이 공간은 빨려 들어가는 모양을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죠. 공간의 모양이 여기로 이렇게 분출되는 것은 이렇게 튜브 모양으로 공간이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구조가 마치 레이저 방사기 모양처럼 이 공간 자체가 그런 모양을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우주 감마선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자체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건 굉장히 재밌는 물리 현상이면서 굉장히 놀라운 어떤 우주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이, 우주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물질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이 튜브 모양의 이런 어떤 공간 모습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먼지와 질량 등등에 의해 가지고 이 공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 빛의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빛의 흐름은 오직 공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우리가 전제를 한다면은 아인슈타인은 그것에 의해 가지고 중력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에 의해서 꺾여진 3차원 공간이 만들어내는, 인간이 봤을 때 일어나는 그 착시 현상이다 라고 가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감마선 폭발이라는 것은 공간의 그 모습, 모양, 휘어져 있는, 뒤틀려 있는 그 공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얘기가 되죠.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의 요지는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사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 내용, 그죠? 이렇게 이 감마선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이 모양이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는 사진으로 이렇게 찍었지만은 이 사진은 사실상 2차원이죠. 2차원의 모습이죠. 2차원의 원래 3차원 공간인 것을 2차원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저것이 3차원 공간이냐라는 얘기죠. 3차원 공간이냐? 3차원 공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또 중요한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감마선 폭발을 일으키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우리가 천체망원경으로 찍었는데, 이렇게 분출되는 모습, 여기 이제 먼지가 이렇게 쫙 집중되면서 이 물질이 여기서 집중되면서 이 질량이 탄생하는 과정이죠. 새로운 물질이 탄생하는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 이 감마선 폭발이 일어나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둥그런 원판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면은 이게 4차원 공간의 이 4차원 공간의 모습이라는 얘기. 4차원 공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4차원 공간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죠. 4차원 공간이라는 것이 질량에 의해서 커버되어 있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 이 공간은 시간과 3차원 공간이 같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우리가 인간이 볼 수 있는 3차원 공간화 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이것은 실질상으로 4차원 공간이다. 4차원 공간이다. 4차원 공간. 4차원 공간이라는 얘기죠. 이 4차원 공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4차원 공간은 여기 3차원 공간이 시간의 결합에 의해 가지고 3차원 공간이 다양하게 이렇게 결집되어 가지고, 시간에 의해서 결집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4차원 공간이라면은 그럼 3차원 공간은 어떻게 바라볼 건가? 그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차가 지나가잖아요. 그죠? 기차가 지나간단 말이죠. 기차 여행을 하면은 어떤 사람이 여기서 바라보면 기차가 지금 달리고 있어요. 달리는 기차를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보는 그 기차의 모습은 뭘까요? 그게 3차원 공간일까요? 아니죠. 달리는 기차의 이 모습은 우리가 지금 4차원 공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달리는 기차가 만들어내는 4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서 있는 상태에서 바라봅니다. 그럼 진정한 기차의 3차원 공간을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차와 같은 속도로 움직여야 돼. 기차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 안에 내부의 그 사람들이라든지 그걸 바라볼 수 있잖아요. 얼굴을 말할 수도 있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3차원 기차의 그 3차원 공간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달리는 기차를 바라보는 것은 이건 4차원 공간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얘기 많이 합니다. 4차원 공간은 어떤 건가?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많이 합니다. 근데 4차원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속도를 가지고 다른 어떤 에너지를 가진, 그죠? 이 에너지의 양만 다른다 하더라도 여기는 아주 높은 중력을 가진 존재고 여기는 낮은 중력의 그 힘이 굉장히 약한 곳에 있는 어떤 위성이 있다고 합시다. 이 둘은 3차원 공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상호간 4차원 공간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 4차원 공간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미 공간의 모습도 사실상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뒤틀려 있고 모양이 그 자체가 변화되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유클리드 기하의 어떤 그런 이 공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뒤틀린 모습을 어떻게 관찰할 수 있는가? 공간의 뒤틀린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이 빛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빛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관찰해야 그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왜? 빛은 공간과 유일하게 작용하는, 공간과 이 빛 이 자체만이 서로 상호간의 어떤 그 절대적인 법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탄생하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빛의 존재, 빛의 그 특별한 그 성질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이 빛의 성질을 가지고 절대적인 그 어떤 법칙성을 가지고 있다. 우주 공간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물리학의 원리를 재구성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상대성 이론이란 말이죠. 모든 그 아인슈타인 공식은 빛에서부터 나왔다 라고 보면은 틀림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여기 앞에 놓여 있는 이 마이크가 있지만 이 마이크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고 있지만은 이건 지금 3차원 공간이 아니고 4차원 공간이거든요. 여기에서 마이크에서 지나가고 있는 시간하고 내가 보는 시간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른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다른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근데 여기와 나를 매개로 해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거는 이 빛입니다. 그죠? 빛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빛을 통해서. 그리고 중력이라고 그러는 것은 시간이 포함된 공간의 모습이니까 그 중력의 그 현상은 그 시간이 만들어내는 3차원에서 관찰되는 힘의 모습, 뭐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그 이제 오늘 제 얘기 그 대부분의 얘기는 다 했습니다만은 조금 뭐 어설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죠? 이 얘기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뭐 어디 짝퉁이 아니냐, 내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디서 뭐 이렇게 어떤 뭐 특정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가공해 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예, 뭐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같이 그렇게 가공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가공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하게 어느 누구도 아직 얘기하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특히 뭐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등등 그 뭐 대단한 어떤 뭐 세계적인 어떤 물리학자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로부터도 아마 듣지 못한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엉터리냐? 내가 했던 얘기가 엉터리냐? 절대 엉터리 아닙니다. 엉터리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충분하게 덜어두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흥미로운 이 얘기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뭐 이 임재훈 TV의 그 특색이 있죠. 임재훈 TV의 특색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나가실 때 이렇게 추천 한번 꽉 눌러 주시고, 그렇게 나가시면은 추천 물론 추천도 그렇고 구독 신청 한번 눌러 주시면은 보다 더 재밌는 얘기들을 저를 통해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